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매매 일지 하나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많이 버는 날이 있으면 그 반대로 잃는 날도 많습니다. 그 합이 플러스를 이어가냐, 마이너스를 이어가냐 문제지, 제가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르페인터. 제가 매수를 이때 했죠. 이때 2021년 3월 26일 날, 예, 수량을,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매도하고 다시 산 겁니다. 매수는 333을 오늘 수량을 다시 산 거고요. 그래서 요때 매수를 995주를 하고 매도를 995주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995주 매수하고 이게 전량 매도하고 오늘 333주를 다시 들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약간 뭐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수익 실현한 게 노르페인트 수익 실현한 게 63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수익 실현하고 이제 다시 15,000, 제가 매수가가 15,000, 15,100원에 333주 500만 원씩 들어가서 지금 14,100원까지 밀려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에서 매수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매수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것이 뭐냐면 앞쪽에 있는 모습들이 매집이라고 의심이 되고 거기를 돌파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캔들이 두 개 놓으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매집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냐라는 거죠. 뭐 한동안 폭발적인 거래량 없이 조용히 잘 지내던 종목이 여기 와서 거래량이 터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400만 주대, 이게 많은 게 300만 주대, 작은 게 40만 주, 26만 주, 뭐 이렇게. 거래량이 작죠? 17만 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이 거래량이 제가 나쁘다고 보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 상장 주수가 지금 2천만 주잖아요. 2천만 주인데 많은 것이 460, 또 많은 것이 300이고 나머지는 100만 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상장 주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2천만 주에 육박하거나 2천만 주를 많이 넘었었다면은 했겠죠. 아리송했을 텐데 많은 거래량이 상장 주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폭발적인 거래량도 좋긴 합니다만 상장 주수에 비해서 작은 것이 매집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 주수가 2천만 주인데 평균적으로 2천만 주,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그건 팔아먹었는지 매집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에서 상장 주수에 많으면 뭐 20%, 30% 나오고 적으면은 뭐 2, 3%, 1, 2%씩 나오는데 그만한 거래량으로는 그 정도 거래량으로는 이 차트에 어떤 모든 가져있던 물량들을 모두 다 팔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거래량이 가공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매집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거래량 정도 수준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이 상장 주수에 비해서 보통은 제가 뭐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봐줍니다. 보통 이게 2천만 주라 치면 보통 한 200만 주대, 400만 주대, 500만 주대 그 전후로 오가는 거래량을 제가 건강한 거래량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고 그 다음에 대란 거래 있었지만 이 행보하는 기질이 있죠. 또 하락도 하고 조정을 보입니다만 이게 나중에 자 보세요. 딱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전고점까지 다 올랐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팔아먹은 것이라면 이게 다시 올라오지는 않겠죠. 팔아먹은 것이라면 다시 올라오지 않고 팔아먹었는데 덜 팔아먹었다 치면 다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을 무시하고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1점 더 주긴 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매집인지 매도인지는 모릅니다만 거래량이 더 많아지는 것은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여기에서 열심히 매집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씨가 말라야 되니까 자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줄어들면은 긍정으로 보는데 많으면은 아리송한데요 이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있었고 제가 이런 행태가 있었을 때 멤버십 강좌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예상 캔들을 그려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자유 게시판에 어느 분이 올려주신 건데, 제가 예상했던 캔들과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그 멤버십 영상으로 예상했던 캔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멤버십에 내일 이렇게 되면 예상합니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예상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았고, 제가 예상했던 캔들하고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날 종가에 그냥 제가 기본 매수만큼 요렇게 매수를 해서 하게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자, 여기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여기 물량을 급내지 않는다는 뜻일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가가 2.6이잖아요. 2.6인데 사실은 이게 음봉처럼 보입니다만 양봉이었다는 거죠. 전일에 비해서 양봉입니다. 다만 오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음봉인 것이지 사실은 전일 종가 비교했을 때는 양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양봉이었고 이것도 음봉입니다만 사실 이날보다 더 올랐죠. 이게 더 좋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아까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일보다 1.4일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 땡큐 하고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캔들도 역시 올라온 위치가 여전히 여기 위치고 거래량은 더 줄어들었길래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매수한 이유를 아시겠죠? 매수를 그렇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가만 쥐고 있었고 올라갈 때 여기에도 매도 안 했습니다. 이 고점이 19.05인데요. 제가 15,000원쯤에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밀렸고, 그리고 이게 상승할 때 윤석열 테마를 탔었죠. 그리고 윤석열 테마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수익을 좀 더 기대해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맞고 떨어진 자리가 여기, 자, 여기 맞고 떨어진 자리죠? 맞고 떨어진 자리가 딱, 이 올라가면 맞을 자리가 여기에 딱 시작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저대라고 해서 고점에 있는 저점지대 존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 맞을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들인데 제가 생각했던 그 매도 자리가 이제 안 올라와서 홀딩을 하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계속 홀딩했고 오늘 역시 제가 매도한 자리는 보시다시피 매도 가격이 예, 매도책은 16,500원입니다. 16,500원. 16,500원은 어디입니까? 16,500원은 여기 나름 고점 매도했죠. 16,500원에 매도했으니까 여기 아닙니까? 매도 잘했습니다. 그럼 왜 매도를 했냐?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앞쪽이 어떤 형태로든 거래량이 높은데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15,000원, 16,500원 매도한 자리가 역시 고저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1,000만원 들어가서 제가 1,000만원 들어가서 632만원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뒤에 들어간 것이 333주에서 15,100원인가? 그게 이제, 500만원치를 매수를 한 겁니다. 500만원치 매수했으니까 630만원 번 거에서 다이로도 저는, 이 종목에서는 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00 매수한 거고, 조정이 깊어지면 500을 더 매수하든지 아니면 올라오면 잘라버리든지 종목을 갈아타든지 손절해버리든지 방법론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15,000원 여기 자리에 다시 들어가면서 1,000만원치를 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퍼센티지만큼 손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2% 먹었는데 1,000만원 또 들어가가지고 떨어지면은 수익이 비례해서 떨어지거든요. 같은 금액이라면. 그래서 제가 500만원 들어갔는데 같은 비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실은 수익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방법이고,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벌었던 것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도, 자, 매도 이후에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는 전략까지 이렇게 구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서둘러서 15,000원 여기에 사게 된 계기는 오늘 히림이라는 종목이 윤석열 테마주로서 뭐라 그러더라, 저기 후원의 회장 이런 재료가 있던데요. 아무튼 이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었고 상한가 있었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로서 윤석열 테마가 잘 나가니까 이게 좀 서둘러서 사볼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종목들이 서로 따로 국밥으로 놀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매수해서 여기 매도한 이유는 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곱씹어서 세분화시켜서 복습을 해보면 15,000원 되기 전에 이 고가가 14,900원이잖아요. 14,800원 정도나 700원 정도나 팔고,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바로보기 1권에 있는 키스마크 이론이 있습니다. 키스마크 이론이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한 번씩 다루긴 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가가 11,950원, 고가가 11,950원인데 이게 저가가 11,950원이죠. 이 키스마크라 그러는데 제가 이름 붙인 게 그런데요. 올라가는 힘하고 내려오는 힘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세력이라는 존재가 여기까지 매집을 다 했는데 매집하러 내려간 다음에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키스마크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데 여기 매도하고 샀으면 그리고 오늘 매도했으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만큼 정도 한 20%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매매긴 합니다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었겠습니다만 뭐 매매가 항상 다 잘 될 수가 있나요? 어떨 때는 뭐 대응이 100점짜리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금액 이 수익이라는 것은 손실 난 거하고 수익 난 거하고 다들 똑같습니다. 예. 누가 여러분 주식 전문가가 나 10억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10억 깔들이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어떤 날은 뭐 100만 원 벌었다고 1000만 원 벌었다고 되겠지만 어떤 날은 100만 원 까있다고 1000만 원 까있다고 다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데 쟤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도 저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사람마다 매매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고 또 목적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하니까 그만큼은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멤버십 강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